지식은 힘이다 라는 말은 전쟁의 세계에서 특히 더 중요합니다. 적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그들을 물리치기가 더 쉬워집니다. 적 병력과 기갑부대의 이동 경로를 알면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적의 핵심 자산 위치를 알면 이를 제거하는 공격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정보가 정찰병과 스파이들에 의해 제공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것이 우주에서 옵니다. 지구 표면에서 수백 마일 위, 위성들은 병력 이동을 추적하고 보급 창고를 찾아내며 공군기지를 감시하고 적진 깊숙한 곳에 숨겨진 위치까지 드러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런 시스템에 의존하지만 키이우의 주요 하늘의 눈은 동맹 초강대국이나 억만장자 기술 기업이 발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평범한 우크라이나인들이 구입하고 비용을 지불한 이른바 국민위성은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정보 자산 중 하나가 되었고 러시아 전쟁기계에게도 진정한 악몽이 되었습니다. 이 위성 시스템의 작동 원리와 이점을 살펴보기 전에 그 매혹적인 기원 이야기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2022년 분쟁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르이 프리툴라 자선재단은 세대의 터키제 바이락타르 드론을 구입하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조직하기로 결정했고 일반 대중에게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우크라이나 남성과 여성들이 직접 무기를 들지 않고도 조국을 방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많은 우크라이나 군민들은 기부든 다른 방식의 지원이든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론의 가격이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기꺼이 기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몇십 흐리부냐만 기부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수백, 심지어 수천 흐리부냐까지 더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소중했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정말로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힘을 합쳐 드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6억 흐리부냐, 거의 5천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단 3일 만에 해냈습니다. 이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업적이었고 터키 드론 제조업체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정신과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아 비용을 받지 않고 드론을 무료로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재단은 막대한 금액과 함께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좋을지라는 뜨거운 고민을 안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단은 기부를 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단순히 환불해 줄 수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기부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자기 나라의 승산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방어 노력에 동참하고 적의 침략을 막는 데 도움이 될 무언가를 기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와 토론 끝에 재단은 다소 독특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재단은 그 자금으로 인공위성 구입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위성은 국민의 위성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이는 다양한 배경, 연령대, 직업을 가진 수많은 근면한 우크라이나인들이 이를 위해 기부한 것을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제의 인공위성은 핀란드의 아이스아이 합성 개구레이더 사 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단은 이 인공위성이 우크라이나 군대에 가져다줄 이점에 대해 매우 기대하고 있었으며 이번 구매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긴급한 지구 관측 데이터 요청에 대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는 우리 군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결정에 당황했습니다. 원래 그들은 전장에서 거의 즉각적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군사 자산인 드론을 위해 기금을 모금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 모든 자금은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렇게 빠른 투자 수익을 제공할 수 없을 것 같은 무언가에 사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조금 인내해야 했지만 국민의 위성은 곧 어떤 드론보다 현명한 선택임이 증명됐습니다. 2024년 6월까지 공식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진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위성은 우크라이나가 적군 목표물 4,000장 이상의 이미지를 포착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370개의 비행장, 238개의 방공진지와 무선 정찰기지, 153개의 유류 저장소와 연료 저장시설, 147개의 미사일, 탄약, 항공무기 저장소, 그리고 17개의 해군기지가 포함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요 정보기관인 지휘관은 당시 ICI가 수집한 모든 정보의 약 38%가 적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침략의 대가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 위성은 우크라이나군이 여러 차례 성공적인 공격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 세바스토폴만 공격에서는 민스크 상륙함과 로스토프나도누 잠수함을 포함한
여러 러시아 군함이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자산들만 해도 수억 달러의 가치가 있었으니 국민의 위성이 장기적으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진행될수록 특히 우크라이나가 정유소나 탄약고 같은 러시아 목표물을 타격하는 작전을 강화하면서 이 위성은 더욱 유용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는 적의 전쟁 지속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2026년 5월 27일에 발표된 최신 업데이트에서 GUR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국민의 위성은 지금까지 거의 6,000장의 이미지를 제공했으며 그중 많은 이미지가 적의 자산을 찾고 식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GUR 우주정보부대는 매일 위성 이미지를 받아보고 있으며 이 데이터는 러시아 점령지에서의 물체를 추적하고 적의 군사 목표와 계획된 공격을 식별하며 공격의 결과를 평가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안드리 유소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 기술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대전에서 우주기술 접근은 매우 중요하며 국민의 위성은 우크라이나의 첫 번째 궤도상의 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목표로 해야 하는지 보고 무엇을 타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이해하며 타격의 결과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침략자의 수십억 달러 손실은 우리의 회복력을 높이는 국민의 위성 등 결과이며 이런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또한 위성이 추적 및 감시에 도움을 준 여러 위치의 예시를 들었으며 실제로 우주에서 촬영된 이미지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올레니 공공기지,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연료 저장소, 자야브로프카 비행장, 그리고 노보로시스크에 정박한 해군 함정 등과 같은 장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보로시스크는 최근 드론 공격으로 크렘린의 최정예 군함 중 하나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매우 성공적인 타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위성은 이러한 위치를 찾고 적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미친 영향과 결과를 확인하고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GUR는 적진 깊숙한 러시아 시설에 대한 종심 타격 후 위성으로 결과의 선명하고 상세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진을 통해 어떤 목표물이 타격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지, 불이 아직 타고 있는지 또는 수리가 진행 중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군이 더 많은 정보를 얻을수록 작전을 더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가의 전략과 전쟁 접근 방식의 일부입니다. 항상 개선을 추구하며 현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것을 위해 노력하는 생각에 기반합니다. 더 강하게 공격하고 적을 혼란시키며 모든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 일반 시민들에 의해 가능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초기 모금에 기부한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군대가 수백 개의 러시아 목표물을 찾아 타격하는 데 기여했으며 침략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히는데 일조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정보와 영상을 얻는 데 의존하는 위성이 이것만은 아니지만 이 위성은 몇 가지 독특한 특징으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합니다. 시작에 앞서 더 미리터리 쇼는 국민의 위성처럼 단순 헤드라인이 아닌 전체 그림을 전달합니다. 앞서가고 싶다면 구독해주세요. 이 위성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려면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위성이 아니라 SAR 위성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레이더파를 방출해 반사를 측정함으로써 아래쪽 지표면의 이미지를 포착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래 장면을 사진처럼 찍는 우주 속 카메라와 비슷하게 작동하는 기존의 광학 위성과는 매우 다릅니다. 광학 위성도 일반 카메라처럼 맑은 날씨에 잘 작동하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에는 이미지를 포착하기 어렵고 구름, 연기, 안개, 비로 인해 앞천후 시 몇 시간에서 며칠 동안 사실상 쓸모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성은 위장되거나 숨겨진 장비 탐지에 최적이 아닙니다. 러시아 등 많은 군대가 병력 이동이나 자산을 나무, 수풀 아래 숨기기 위해 위장을 사용해 발견이 더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위성은 가짜 표적에 쉽게 속을 수도 있습니다. 위성은 탱크로 가득 찬 들판이나 이륙을 기다리는 폭격기와 전투기가 수십 대 있는 비행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적이 상대를 속이기 위해 꾸민 교묘한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SAR 위성은 이런 문제를 거의 겪지 않는 것이 장점입니다. GUR에 따르면 이 위성은 언제든지 어떤 기상에서도 영상 획득이 가능합니다. 짙은 구름이 끼어 있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국민 위성은 그 구름을 뚫고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기존 위성에만 의존하면 구름이나 아촌으로 화질 저하나 쓸모없는 이미지가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군대는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줄어들고 그 결과 공격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러시아도 안개와 구름을 이용해 군사 자산을 이동시키거나 우크라이나 진지에 기습 공격을 계획할 수 있으며 이는 전선에서 중요한 돌파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위성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항상 하늘에서 상대보다 한 발 앞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끊임없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위성은 일반 카메라 기술이 아니라 레이더로 작동하기 때문에 위장한 병력이나 숨겨진 장비를 훨씬 더 잘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고화질의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가짜와 실제 군사 자산을 더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위성을 만든 회사인 ICI는 일부 이미지는 픽셀당 최대 0.25m의 해상도에 도달할 수 있으며 한 장의 이미지로 최대 225제곱킬로미터의 영역을 커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넓은 지역을 보고 쉽게 확대해 작은 세부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요 동맹국들을 포함해 유럽과 그 밖의 많은 다른 나라들도 SAR 위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22년에 국민위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반대하는 주요 논거 중 하나는 왜 키이우가 필요한 정보와 영상을 외국 파트너들에게 그냥 의존하지 못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파트너들은 우크라이나를 관대하게 지원해왔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미국은 위성 영상 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신속하거나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당신의 구체적인 필요와 요구에 완벽하게 맞춰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른 군사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많은 나라들이 미사일부터 방공 시스템, 심지어 주력 전차까지 우크라이나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언제 보낼지는 항상 그 나라들이 결정했습니다. 키이우는 요청하고 영향은 미칠 수 있었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었고 항상 다른 나라들의 정치와 선택에 좌우됐습니다. 위성 이미지와 관련해 우크라이나는 필요한 이미지를 얻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파트너들도 어떤 이미지를 제공할지 엄격히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위치의 사진을 공유하는데 주저할 수도 있었고 너무 많은 정보를 너무 빨리 제공함으로써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우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위성의 경우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이야기는 우크라이나가 단순한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위성의 독점 운영자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언제 수집할지 그리고 이미지를 어떤 형식으로 제공할지까지 모두 우크라이나가 결정합니다. 이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은 필요한 정확한 데이터를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르히이 프리툴라 자선재단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 위성은 매일 2번 우크라이나 영토 상공을 통과하며 ISI의 창립자인 라파엘 모르제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이를 이용해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거의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고 하루에 최대 24장의 동일 목표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분쟁 상황에서는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전쟁에서는 아무것도 오래 그대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방공 시스템과 미사일 배터리를 정기적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역시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으며 부대들은 거의 지속적으로 전선 지역을 가로질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비행장에서는 비행기와 자산이 다른 비행장이나 경납고로 이동할 수 있고 바다에서는 선박이 한 구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며칠이 걸려 도착하는 위성 사진에 의존해야 한다면 이미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사진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위성 중 하나가 전선 근처 어딘가에 있는 기계와 여단의 이미지를 포착할 수 있지만 그 사진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그 부대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위성으로 우크라이나는 이미지를 매우 빠르게 받아볼 수 있고 국방부는 전달까지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속도 덕분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크라이나의 GUR만이 이 위성이 얼마나 많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얼마나 많은 공격에 관여했는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히는데 도움을 주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퍼즐 조각임을 알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쟁 내내 특히 2025년과 26년에는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루안스크, 심지어 크림반도와 같은 지역에서 러시아 자산을 대상으로 수많은 정밀 타격을 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격들 중 상당수가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고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이 목표물을 매우 효율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최전선에서도 우크라이나 수비대가 러시아군을 상대로 함정을 설치하고 작은 마을을 몇 달씩 방어하며 러시아 돌격부대를 하나씩 격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운이 아니라 정보력 덕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런 공격을 수행하고 영토를 잘 방어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상대보다 한 발 앞서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최정예 자산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이 점에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민 위성은 수천 장의 이미지를 포착해 국가가 수백 건의 데이터 기반 결정을 내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기술과 혁신을 어떻게 자신들의 이점으로 활용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시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군이 최첨단 드론, 최신 전자전 시스템,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활용하여 방어력을 강화하고 상대와의 격차를 줄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위성은 우크라이나가 신기술에 대해 얼마나 앞서가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인상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모든 것의 가장 좋은 점은 러시아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러시아군이 사이버전이나 심지어 대위성 미사일 같은 위성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취한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국민위성은 완전 보험에 들어있고 ICI는 사고 시 우크라이나에 동일한 대체 위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계속되는 한 이 위성은 계속해서 머나먼 상공에 머물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코 잊혀지지 않는 존재로서 이 전쟁에서 조용하지만 매우 귀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숨을 곳이 전혀 남지 않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기술적 역량을 보여주는 또 다른 놀라운 예시를 보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 수비대가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러시아의 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놀라운 방법을 찾아낸 과정을 다룹니다. 이 영상을 통해 2026년 들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넓은 영토를 해방했는지 확인해보세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진격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되돌리며 크렘린의 전쟁 기계를 원점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상을 더 놓치지 않으시려면 오늘 바로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